2025년 1월 도쿄 상공에서 내려다본 주택가. 조용한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하나하나 똑같이 생긴 집들. 낮은 지붕. 좁은 골목. 겉보기엔 평범한 주택가다. 평화로워 보인다. 하지만 이 집들 중 10채 중 한 채에는 일하지 않는 성인이 숨어 있다. 10년, 20년. 방 안에서만. 세상과 단절된 채. 어느 날 아침. 도쿄 스기나미구의 한 주택. 이웃 주민이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며칠째 계속되는 냄새.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다.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60대 여성과 40대 아들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부검 결과 사망한 지 석 달이 지난 것으로 밝혀졌다. 석 달.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찾지 않았다. 아들은 15년간 무직 상태였다. 어머니의 연금으로만 살아왔다. 한 달에 12만 엔. 약 120만 원.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수백 건의 고립사가 발생한다. 혼자 죽어서 한참 뒤에 발견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통계를 보자. 2024년 기준 35세에서 64세 사이 니트족 115만 명. 전체 인구 대비 2.3%. 50명 중 1명이다. 80대 부모와 50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61만 가구. 8050 문제라고 부른다. 매년 8.7%씩 증가하고 있다. 멈추지 않는다.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다. 연간 노동력 손실 23조 엔. 한화로 약 230조 원.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복지 비용 증가 연 4조 엔. 일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소리 없이. 도쿄 외곽. 한 주택가. 평범한 2층 주택. 이곳에 45세 타나카 히로시가 살고 있다. 10년째 방 안에서만 생활한다.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는다. 75세 어머니 요시코의 월 12만 엔 연금으로 두 사람이 살아간다. 집세 5만 엔. 공과금 2만 엔. 식비 3만 5천 엔. 남는 돈은 거의 없다. 취재진이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가라고. 촬영 안 한다고. 큰 소리였다. 화난 목소리였다. 간단한 질문만이라고 했다. 몇 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소용없었다. 돌아가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커튼도 쳐져 있었다. 안이 보이지 않았다. 구청 복지과 담당자 사토 켄지. 37세.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 그가 말했다. 이런 가정이 자기 구역만 해도 200가구가 넘는다고. 그리고 계속 늘고 있다고. 작년보다 15가구 증가했다고. 내년엔 더 늘 거라고. 그들과 접촉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대부분 거부한다고 했다. 문도 안 열어준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 우편물도 받지 않는다. 완전히 차단한다. 왜 그럴까? 사토는 수치심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회 특유의 수치심. 그들은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한다고 생각한다. 통계를 더 보자. 일본 니트족의 특징. 평균 연령 47세. 평균 무직 기간 12년. 12년. 사회 복귀 성공률 3.2%. 100명 중 3명만 다시 일을 시작한다. 부모 연금 의존도 94%. 거의 전부가 부모에게 의존한다. 절망적인 숫자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숫자다. 도쿄대 정신과 교수 야마다 히로시. 54세. 20년간 니트족을 연구했다. 그는 이들이 사회 공포증과 우울증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말했다. 복합적인 정신질환이다. 문제는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 구조적 문제다. 시스템의 문제다. 일본 사회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레일에서 벗어나면 다시 올라탈 수 없다. 35세 이상 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5%도 안 된다. 100개 회사 중 5개도 안 된다. 그러니 그들은 포기한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 문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 더 구체적인 숫자. 35세 이상 무경력자 취업률. 정규직 채용 2.1%. 100명 중 2명. 비정규직 채용 11.3%. 100명 중 11명. 그것도 대부분 저임금 단순 노동이다. 1년 내 퇴사율 67%. 설령 취업해도 대부분 1년 안에 그만둔다. 적응하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다. 다시 방으로 돌아간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 1991년. 일본 경제 거품이 붕괴했다. 부동산 폭락, 주식 폭락, 기업 도산,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됐다. 게이오대 경제학과 교수 타니구치 마사오. 62세. 그는 1993년부터 2005년까지를 취업 빙하기라고 불렀다. 빙하기. 얼어붙은 시대. 이 시기에 대학을 졸업한 세대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할 수 없었다. 얼마나 심각했을까. 대졸자 취업률이 55%까지 떨어졌다. 절반이 일자리를 못 구한 것이다. 명문대를 나와도 소용없었다. 학점이 좋아도 소용없었다. 일자리가 없었다. 한 남성을 만났다. 48세. 15년간 무직 상태다. 음성을 변조한 채 인터뷰에 응했다. 얼굴은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창피하다고. 그는 2010년에 일을 그만뒀다고 했다. 비정규직 계약이 끝났다. 공장 생산직이었다. 계약직이었다.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그 후로 100개가 넘는 회사에 지원했다. 이력서를 썼다. 면접을 봤다. 다 떨어졌다. 한 군데도 안 됐다. 왜 떨어졌을까? 나이 때문이라고 했다. 35세가 넘으면 경력이 있어도 어렵다. 하물며 비정규직 경력뿐이면 더욱 어렵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지금은 어떻게 사냐고 물었다. 어머니 연금으로 산다고 했다. 월 11만 엔. 약 110만 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10초. 20초. 모르겠다고 했다. 작은 목소리였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니트족의 미래를 보여주는 통계가 있다. 부모 사망 후 1년 내 노숙자가 된 비율. 43%. 절반 가까이. 생활보호 신청 성공률. 23%. 4명 중 1명만 지원받는다. 자살 시도율. 31%. 3명 중 1명. 부모가 죽으면 그들의 삶도 끝난다. 문자 그대로. 제3부 연금이라는 마지막 줄. 일본 연금기구 연구원 사쿠라이 6호. 51세. 25년간 연금 제도를 연구했다. 그녀가 설명했다. 현재 일본의 국민연금은 월 평균 5만 6천 엔이다. 약 56만 원. 후생연금을 포함해도 14만 6천 엔 정도다. 약 146만 원. 그걸로 두 사람이 살 수 있냐고 물었다. 불가능하다고 했다. 단호하게. 하지만 그들은 살고 있다. 실제로 살고 있다.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삶의 질을 포기하면서. 건강을 포기하면서. 실제 조사 결과를 보자. 50가구의 월 평균 지출을 조사했다. 연금 수입 12만 엔. 집세 5만 엔. 공과금 2만 엔. 전기가스 수도. 식비 3만 5천 엔. 하루 1,000엔이 조금 넘는다. 의료비 1만 5천 엔. 적자 0엔. 적자가 없다.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계산이 맞지 않는다. 어떻게 적자가 없을까? 비밀은 간단하다. 그들은 적자를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낼 돈이 없으니까. 대신 병원을 가지 않는다. 아파도 참는다. 약을 사지 않는다. 버틴다.
옷을 사지 않는다. 10년 된 옷을 입는다. 20년 된 옷을 입는다. 그저 견딘다.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를. 2024년 7월. 오사카. 한 주택에서 78세 어머니와 51세 아들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한여름이었다. 더웠다. 냄새가 났다. 이웃이 신고했다. 경찰이 들어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심장마비였다. 아들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영양실조였다. 부검 결과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다. 아들은 그 후 3주를 더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3주. 어머니의 시체 옆에서. 하지만 그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경찰에게도. 이웃에게도. 복지사에게도. 왜일까?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도쿄대 사회학과 교수 이토 마코토. 59세. 30년간 일본 사회를 연구했다. 그는 수치심 문화라고 말했다. 일본 특유의 깊이 뿌리 박힌. 그들은 실패를 남에게 보이는 것을 죽음보다 두려워한다. 남의 시선이 무섭다. 손가락질이 무섭다. 수군거림이 무섭다. 그래서 굶어 죽어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죽음을 선택한다. 이것이 일본만의 문제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다른 나라에도 있다고. 하지만 일본이 가장 심각하다고 했다. 가장 뿌리가 깊다고. 서울. 대한민국. 새벽 6시. 해가 뜨기 전. 강남역 앞. 거리는 벌써 사람들로 가득하다. 출근하는 사람들. 운동복 입은 사람들. 배달하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도시가 깨어난다. 살아 움직인다. 멈추지 않는다. 통계를 비교해보자. 2024년 기준. 청년 실업률. 일본 4.2%. 한국 6.1%. 실업률은 한국이 더 높다.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렵다. 하지만 니트족 비율. 일본 9.8%. 한국 4.2%. 절반도 안 된다. 부모 의존 가구. 일본 115만. 한국 18만. 6배 이상 차이 난다. 재취업 성공률. 일본 23%. 한국 67%. 3배 차이다. 같은 동아시아인데. 비슷한 문화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한국 청년을 만났다. 28세 김민준. 배달 라이더다. 동시에 유튜버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냐고 물었다. 배달 8시간이라고 했다. 유튜브 편집 3시간. 촬영 1시간. 총 12시간이라고 했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힘들다고 했다. 솔직하게. 진짜 힘들다고. 하지만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되물었다. 한국에서 놀면 진짜 끝이라고 했다. 경쟁에서 밀려난다고. 다시 올라올 수 없다고.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냐고 물었다. 말도 안 된다고 했다. 크게 웃으며. 자기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한국 부모들은 자식 키우느라 이미 다 쏟아부었다고.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또 다른 청년. 32세 박지은. 스타트업 대표다. 두 번째 창업이다. 작년에 사업 실패로 2억을 날렸다. 빚을 졌다. 그런데 또 시작했다. 왜일까? 당연하다고 했다. 웃으며 말했다. 한 번 실패가 뭐 대수냐고. 실리콘밸리 창업가들도 평균 3번 실패한다고. 실패는 배움이라고. 경험이라고. 일본에서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가 어렵다고 하자 그게 이상한 거라고 했다. 고개를 저으며. 실패해봐야 배우는데. 시행착오를 겪어야 성공하는데.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이수진. 47세. 15년간 노동시장을 연구했다. 그녀가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어떤 점에서 다를까? 한국은 위기를 경험했다. 큰 위기를. IMF. 1997년. 국가부도 위기. 금융위기. 2008년. 세계 경제 붕괴. 팬데믹.
2020년 전염병.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배웠다. 뼈저리게. 나라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업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가족도 영원히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익혔다. 싸우는 법을 배웠다. 거리 인터뷰도 해봤다. 23세 대학생에게 물었다. 부모님 연금으로 살 생각 해본 적 있냐고.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그게 가능하냐고. 부모님이 가만 안 계실 거라고. 집에서 쫓겨날 거라고. 29세 직장인은 한국에서 그러면 집에서 쫓겨난다고 했다.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31세 프리랜서는 일본은 그게 되냐며 신기해했다. 문화 차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왜 한국은 다를까? 사회학자는 빨리빨리 문화라고 했다. 느리게 가면 도태된다. 경쟁에서 밀린다. 경제학자는 한국 부모들이 자식의 독립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일본과 다르다고. 보호하지 않는다고. 밀어낸다고. 심리학자는 한국 사회가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했다. 예전보단 나아졌다고. 재도전이 가능해졌다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자. 후생 노동성 기자회견. 담당관이 발표했다. 정부는 니트족 지원 예산을 200억 엔으로 확대했다고. 전년 대비 20% 증액이라고. 기자가 물었다. 예산은 늘었는데 왜 니트족은 계속 증가하냐고.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담당관은 더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거냐고 물었다. 취업 상담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상담도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상담 창구에 오지 않는다. 온라인도 접속하지 않는다. 그 점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연구하겠다고. 정부 운영 니트족 취업지원센터를 찾았다. 신주쿠에 있는 센터. 깨끗한 건물. 월 상담 목표는 500명이다. 실제 방문자는 얼마나 될까? 센터 직원이 답했다. 조심스럽게. 이번 달 37명이라고. 목표의 7%다. 왜 안 오냐고 물었다. 모르겠다고 했다. 홍보를 해도 소용없다고. 찾아가도 문을 안 연다고. 복지 담당 공무원 5명이 모여 이야기했다. 비공식 좌담회였다. 한 명이 말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문을 안 열어주는데. 어떻게 하냐고. 다른 한 명이 말했다. 강제로 데리고 나올 수도 없다고. 인권 문제라고. 또 다른 이가 말했다. 부모들도 숨기려고 한다고. 창피하다고. 남한테 알리지 말라고. 네 번째가 말했다. 제일 무서운 건 부모가 죽고 나서라고.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손 쓸 수 없다고. 마지막 한 명이 말했다. 자기들은 시체를 발견하러 가는 사람들이 된 것 같다고. 슬픈 목소리였다. 지친 목소리였다. 또 다른 남성을 만났다. 52세. 18년간 무직이다. 거의 20년. 왜 일을 하지 않냐고 물었다. 할 수 없다고 했다. 무엇이 막고 있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본다고 했다.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하네. 쓸데없이 나이만 먹었네. 그렇게 본다고. 그게 일하지 않는 이유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한참.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했다.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냐고 물었다. 느낀다고 했다. 매일 느낀다고.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다고. 몸이 안 움직여진다고. 마음이 안 움직여진다고. 제6부 다가오는 재앙. 일본 종합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2035년. 일본의 니트족은 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2배다. 경제 손실은 연간 40조 엔에 달할 것이다. 일본 GDP의 8%. 엄청난 숫자다. 국가 경제를 흔들 숫자다. 그래프를 보자. 니트족 증가 추이. 2020년 87만 명. 2024년 115만 명. 2030년 예상 163만 명.
2035년 예상 208만 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멈추지 않는다. 막을 수 없다. 경제학자 타니구치가 경고했다. 이건 시한폭탄이라고. 똑딱똑딱 시간이 가고 있다고. 지금 50대인 니트족이 60대, 70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 부모는 이미 사망했다. 연금도 없다. 저축도 없다. 일한 경력도 없다. 그들은 누가 돌보냐고. 누가 책임지냐고. 국가가 전부 떠안아야 하냐고. 사회학자 이토도 말했다. 일본 사회는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이니까. 불편한 진실이니까. 하지만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문제는 계속 커진다고. 시간이 갈수록. 에필로그 침묵하는 100만 명. 도쿄 야경.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인다. 네온 사인. 빌딩 조명. 자동차 헤드라이트. 화려한 도시. 살아있는 도시. 2025년 현재 일본에는 115만 명의 니트족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 불빛 속에 방 안에 숨어 있으니까. 커튼을 치고 문을 잠그고 다시 한번 통계를 보자. 니트족의 현실. 2024년 기준. 평균 연령 47세. 평균 무직 기간 12년. 인생의 12년. 하루 외출 횟수 0.3회. 3일에 한 번도 안 나간다. 사회적 관계 0명. 친구 없다. 지인 없다. 미래 계획 없음. 내일이 없다. 희망이 없다. 한국과 마지막으로 비교해보자. 화면을 둘로 나눈다. 일본 도쿄 주택가. 조용하다. 고요하다. 어둡다. 아무 움직임이 없다. 한국 서울거리. 활기차다. 시끄럽다. 밝다. 사람들이 움직인다. 같은 동아시아다. 바다 하나 사이다. 비슷한 문화권이다. 유교 문화. 집단주의. 하지만 위기 앞에서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다. 정반대의 길을. 일본의 선택. 안정을 추구했다. 변화를 두려워했다. 정체됐다. 멈췄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았다. 한 번 실패하면 끝이었다. 도전이 없어졌다. 시도가 사라졌다.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떠받쳤다. 보호했다. 감쌌다. 결과는 115만 명의 멈춘 시간이다. 115만 개의 닫힌 방이다. 한국의 선택. 불안정했다. 위태로웠다. 하지만 계속 움직였다. 멈추지 않았다. 실패했다. 쓰러졌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다. 다시 시도했다. 독립을 강요하는 사회였다. 혼자 서야 했다. 스스로 살아야 했다. 결과는 끝없는 생존 경쟁이다. 쉴 수 없는 사회다. 하지만 움직이는 사회다. 복지사 사토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기는 이 일을 10년째 하고 있다고. 10년. 하지만 나아지는 게 없다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결책은 없냐고 물었다. 모르겠다고 했다. 정말 모르겠다고. 무력한 목소리였다. 포기한 목소리였다. 일본의 니트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025년 115만 명. 2030년 163만 명 예상. 2035년 208만 명 예상. 10년 후엔 2배가 된다. 이것은 한 나라의 조용한 붕괴다. 소리 없는 붕괴다. 보이지 않는 붕괴다. 도쿄 항공 촬영. 밤의 도시가 반짝인다. 아름답다. 화려하다. 평화로워 보인다. 하지만 그 불빛 뒤에는 어둠이 있다. 그 어둠 속에는 숨은 100만 명이 있다. 보이지 않는 100만 명. 침묵하는 100만 명. 잊혀진 100만 명. 그들의 시간은 멈춰 있다. 10년째. 20년째. 그들의 삶은 정지돼 있다. 그들의 미래는 없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렇게 일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다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